Surprise, surprise, motherfucker! The king is back!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성능이 좋은 자동차, 디자인이 잘 빠진 자동차, 속도가 빠른 자동차 등 전 세계에는 수십억 대에 달하는 자동차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까지 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자동차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닛산의 S카고와 주크 1989에서 91년 약 3년간 8,000대 정도 생산되어 일본에서 판매된 S카고는 말 그대로 스몰카고, 닛산의 작은 화물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딱 보면 높은 전고를 가져 공기역학 따위는 개나 져버린 달팽이가 자연스레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도 닛산은 달팽이를 뜻하는 프랑스어 에스카르고를 따와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차량 내부도 좋게 말하면 심플이지만 진짜 단촐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차량은 본래의 목적보다도 차량의 외관을 꾸미면서 광고용 차량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S카고가 단종된 1991년 레트로한 디자인의 소형 컨버터블인 휘가로가 출시되며 전 세계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휘가로를 디자인한 것도 S카고를 디자인한 것도 모두 다 닛산 산하의 파이크 팩토리라는 같은 곳이었다는 점이죠. 그 다음 주크는 닛산의 대표적인 소형 SUV로 2009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등장한 닛산의 컨셉카 카자나가 그 시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컨셉카의 디자인을 보고 제발 컨셉카처럼만 나와라, 컨셉카의 반만이라도 재현해라 등 이런 기대들을 하지만, 닛산은 진짜 틀에 얽매이지 않은 컨셉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양산형인 주크로 만들어버렸죠. 물론 한국에서도 공식 수입되어 심심치 않게 주크를 볼 수가 있지만, 뭐랄까 포르쉐가 올망졸망한 개구리 느낌이라면 주크는 그저 욕심 많은 도깨구리 같은 느낌이 납니다. 미츠오카의 오로치와 가류, 미츠오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미츠오카는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여러 자동차 회사의 차량을 베이스로 클래식한 미츠오카 특유의 디자인을 살려 자동차를 재탄생시키는 코치 빌더이자 일본의 수제 자동차 회사입니다. 일종의 맞춤형 커스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츠오카의 자동차들은 죄다 하나같이 특이한 디자인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도 오로치라 불리는 이 차량의 디자인은 오히려 과하다 못해 회개망측해 보이기까지 하죠. 우선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오로치,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가 8개 달린 큰 살모사는 야마타노 오로치라 불리는데, 그 이름처럼 오로치는 매끄럽고 유기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전면부 디자인은 진짜 한 마리의 간사한 살모사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파격적인 그 디자인처럼 첫 개발을 할 당시 혼다의 스포츠카 NSX를 기반으로 개발을 했지만, 실제로는 렉서스에 사용되는 도요타 3.3L V6 엔진이 장착되면서 성능 면에서는 평범한 자동차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름 차량의 인기는 있었는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약 8년간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츠오카의 또 다른 차량인 가류 컨버터블 역시도 못생긴 자동차 순위에 포함이 되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차량의 심장과 뼈대라 할 수 있는 엔진과 차체가 포드 머스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디자인은 영국의 럭셔리카인 롤스로이스의 디자인을 빼다 박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랄까 단단한 미국 차량 위에 영국 특유의 감성을 뒤집어 씌워 그걸 일본에서 완성한 짬뽕 같은 느낌이라 그런 것 같네요. 쌍용 자동차의 로디우스,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도로 위에 있다는 뜻으로 로드와 제우스가 합쳐져 로디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차량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쌍용 자동차의 로디우스는 멋진 이름에 비해 못생긴 자동차 순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차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로디우스를 디자인한 영국 왕립예술학교의 교수 켄 그린리는 쌍용 자동차의 전설 무쏘도 디자인한 인물이기도 한데, 뭔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으로 하나는 레전드 디자인이고 하나는 못생긴 디자인이 되어 디자인이란 정말 정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로디우스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당시 한국은 9인승까지 적용되던 승합차 세금 혜택을 11인승으로 올리게 되면서 디자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4열의 좌석을 추가하면서 차량의 뒷부분인 C필러의 디자인도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물론 바뀌기 전이라고 해도 사실 그리 멋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당시 쌍용 자동차의 디자이너들도 우리라고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겠냐는 우스갯소리가 있었고, 자신의 디자인을 제멋대로 해석한 켄 그린리 역시도 로디우스를 끝으로 쌍용과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추가로 못생긴 자동차 순위에는 사실 쌍용 자동차의 로디우스 외에도 몇 대의 한국 차량들이 더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 기준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차량이 바로 현대자동차의 티비론이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다뤘던 티비론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50년이 지나도 역대 현대자동차 디자인 탑10에는 무조건 들 것 같은 멋진 디자인인데, 그 반대로 못생긴 자동차 순위에 뽑혔다니 괜히 아쉬움이 남네요. 피아트의 멀티플라, 이태리의 멋스러운 골목길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차량 피아트. 디자인의 나라 이태리답게 귀엽고 앙증맞은 자동차만 내놓는 줄 알았던 피아트에게도 진짜 못생긴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차량이 바로 멀티플라입니다. 못생긴 자동차 순위를 보면 항상 1위를 기록할 정도인 멀티플라는 6명을 편안하게 태울 수 있는 차량으로 1, 2, 3열에 2명씩 타는 방식이 아닌 1열과 2열에 3개의 시트를 설치해 6명이 탈 수 있도록 전폭과 전고를 늘려 독특한 방식의 레이아웃을 선보인 차량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이탈리아의 좁은 골목길을 다니기 위해 긴 차량보다는 길이가 짧은 차량이 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물론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설계 목적은 이해를 한다만, 이러한 차체를 구성한 덕분에 보닛에서 인위적으로 한층 끌어올린 A필러는 단층이 생긴 것 같아 보이고, 거기에다가 헤드램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동차가 오리 주둥이처럼 보여집니다. 그래도 오로치보다는 귀여운 것 같네요. 번외로 시트로엥의 아미, 그들만의 디자인으로 항상 톡톡 튀는 차량을 선보인다는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시트로엥은 이런 순위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1961년에서 1976년까지 생산된 아미는 헐크가 보닛을 가격한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덕분에 CG를 거치지 않아도 디즈니 만화 영화 카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자연스럽게 의인화가 거쳐진 듯한 모습인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릴과 헤드램프를 동일선상에 위치하려고 했던 시트로엥의 의도와는 달리, 당시 프랑스의 자동차 규제 기관에서는 차량의 헤드램프는 길을 잘 비춰야 되므로 아미의 헤드램프도 그 높이를 높여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시트로엥은 프론트 디자인을 뜯어고쳐 헤드램프를 억지로 올려 이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추가로 차량의 뒷부분 역시도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내각이 생각날 정도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과 뒤를 따로 본다면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못생긴 자동차들의 목록은 여기까지이며, 디자인은 정답이었고 개인 취향인 만큼 그저 이런 차량들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일부러 못생기게 차량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처럼, 저 또한 해당 차량을 타시는 분들을 폄하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영상을 만든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